테슬라의 자율주행 계획은 건드리기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보다 촉진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전기차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은 배제가 된다. 국내 2차전지 산업이 성장 안 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올해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모델 Y 주니퍼 신차 효과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건 저는 LNF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분명하고요. 모델 Y 주니퍼는 중국 내에서는 CATL, 중국 이해 지역에서는 LG엔솔, 파나소닉이 나눠서 공급하는 구도는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것 없다. LG엔솔과 파나소닉을 통해서 받는 배터리도 중국산 소재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당연히 테슬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배터리에도 중국산 배제를 추진할 겁니다. 전해액 쪽에서는 엔캠하고 득산텍 코피아가 테슬라의 수혜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거고요. 글로벌 PHEV가 1710만 대 팔렸고, 이미 뭐 글로벌리 8천만 대 정도 팔리는 시장에서 1710만 대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라왔죠. 북미는 미국, 캐나다 포함해서 180만 대, YOY 9% 올라왔고요. 유럽은 300만 대, 중국 1000만 대인데 중국 시장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더 이상 그 성장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미 시장 침투율이 절반 정도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유럽도 이미 한 뭐 침투율이 25% 정도 가까이 왔고, 미국은 아직 그 침투율이 여기 보시면 대략 한 9%? 아직 한 자리 숫자로 짐작이 돼요. 뭐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시장이 앞으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그 성장 속도가 좀 뭐 감속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전망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이나 또 바이든을 계승하는 어떤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될 수는 있으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CC의 규제 체제가 살아있는 한 뭐 그게 완전히 그 전기차 전환이 확 죽지는 않을 거고, 특히나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 그리고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좀 더 뭐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전기차 생산과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사업을 빨리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 트럼프에 붙은 이유도 전기차 뭐 규제는 사실 뭐 하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그 웬만큼 뭐 경쟁력이 있어서 다른 업체들 비하면 뒤처질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웬만큼 자신이 있는데, 자율주행 규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니까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이 더뎌지는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쪽에 붙어서 그 관련한 규제들을 이제 뭐 최대한 철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사업 속도를 가속화하고 싶은 것이고,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자율주행차로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서 FSD 뭐 관련한 OTA 관련한 소프트웨어도 팔고 뭐 등등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규모가 매우 커요. 그래서 자율주행 전환을 서두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전기차입니다. 뭐 테슬라는 당연히 자율주행차를 전기차로 가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이 이제 표준이 됐을 때, 대세가 됐을 때 그 자율주행차는 내연기관차로 되냐? 아니요. 어렵습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각종 그 자율주행을 위한 각종 뭐 소프트웨어와 온갖 그 다발의 이제 그 차량용 칩들이 쓰일 텐데, 그런 것들이 빨리 작동하고, 그러면서도 바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배터리. 그렇지 않고 내연기관차 동력을 사용하면요, 효율성 측면에서 따졌을 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한 5배 정도 효율이 좋습니다. 차 바퀴를 굴리는 데 들어가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작동과 운행과 관련된 그런데 막대한 전기가 소모가 되었잖아요. 전기차가 한 5배 정도,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5배 정도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면 타게 될수록, 그리고 생산하고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다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ACC 규제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차 확대 계획이 바뀌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주의 ACC 규제도 트럼프 행정부가 건드리기가 매우 어려운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계획은 건드리기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보다 촉진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전기차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은 배제가 된다. 국내 2차전지 산업이 성장 안 하겠습니까? 뭐 한국 배터리 산업 뭐 이제 죽어간다, 경쟁력 없다, 뭐 이런 헛소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중산 LFP가 뭐 대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캐즘 구간이 오래 간다라는 결론은 결과적으로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 중국 배터리가 더 뛰어나다느니 LFP가 대세가 된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그건 논리적으로는 그 근거들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이야기예요. 조현열 애널이 오늘 2차전지 주가 이제 강세와 관련해서 뭐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신형 테슬라 모델 Y 출시, 그게 이제 주니퍼로 불리죠. 수요 호조세의 영향이 이제 기인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 관련 배터리 셀 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 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1월 10일 주니퍼가 이제 글로벌 공개 후에 판매 접수를 이제 개시했는데, 중국에서는 출시 당일 5만 대 예약 접수가 됐고 7월까지 예약 대수가 이미 매진됐다는 루머가 이제 오늘 보도가 되면서 이게 주가에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가 베를린에서도 임직원에게 주니퍼 양산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뭐 소식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는 모델 3 하일랜드가 중국 생산 후 유럽에서 후속 생산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 내에 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기가 베를린까지도 주니퍼 양산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주문이 많이 밀려들어서 빨리 후속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 같고요. 모델 Y 신차 효과가 뚜렷할 거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거고요. 24년 테슬라 판매 역성장은 주니퍼 출시를 기대한 잠재 소비자 구매 지연에 기인한다. 테슬라 판매 역성장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역사를 잠깐 보면 처음에 로더스트로 시작했다가 로더스트는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었죠. 어찌 보면 공장 수공업처럼 해서 조립 생산하는, 그래서 수천 대만 이제 초기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제 후원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판매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가 모델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고가 모델 시작한 게 이제 뭐 고급 세단이 이제 뭐 모델 S, 모델 나온 게 모델 Y고, 그 다음에 모델 3를 한다 그래서 2017년에 본격 양산해서 이제 갔는데, 그렇게 해서 모델 Y하고 모델 3가 주축이 됐죠. 사실 모델 S하고 날개 접히는 SUV 모델 X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판매량으로 보면 테슬라 모델 전체가 한 170만 대 팔린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만 대 남짓이 이제 모델 S와 모델 X고, 한 160만 대 정도가 모델 Y하고 모델 3인데, 모델 Y가 그 중에서도 한 120만 대 정도 이렇게 팔립니다. 그렇게 이제 팔린다고 보면 모델 Y가 사실은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책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테슬라 모델 Y가 20년 이후로 한 번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적이 없어요. 이 주니퍼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제 새로 나오는 거라서 기대감이 그만큼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니퍼 구매를 기다리고 있던 뭐 대기 수요가 컸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최대한 적용하려고 뭐 이렇게 했던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때 출시가 되지 못했고, 해상 운송가 중에서 이제 인도상에 이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고 뭐 등등 해서 지난해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사실상 뭐 상당 기간 역성장하기도 했던 뭐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면서 이제 올해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난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때 일론 머스크가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올해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했고, 기본적으로 모델 Y 주니퍼의 신차 효과만 감안해도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는 LG 엔솔 및 LNF 수혜가 예상되나 46 시리즈 및 2170 신제품에 대한 선도 공급 업체이자 해당 제품 레버리지 높은 LNF 투자 심리 개선이 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특히 모델 Y 주니퍼 신차 효과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큰 건
저는 LNF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건 분명하고요. 테슬라의 향후 전기차 판매 계획을 보면 일단 모델 Y 주니퍼 이제 지금 페이스 리프트에서 이제 내보내는 거고요.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델 2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 조금 더 어포더블한 보급형 모델, 모델 3보다도 조금 더 저가의 모델인 모델 2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제 생각에 올해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모델 Y 주니퍼에 모델 2까지 나오면 그 전기차 고객층이 훨씬 더 넓어지면서 뭐 전년 대비해서 20-30% 성장하는 것은 뭐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자율주행 규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완화가 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빠르게 이제 도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언하고 계획하는 대로라면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2026년에 한 200만 대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러면. 그러면 사실은 지난해에도 뭐 23년에 테슬라가 한 170만 대 팔았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제 보면 170만 대이겠지만 올해 한 20-30% 성장한다 그러면 200만 대 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로봇택시만으로 200만 대를 판다. 제가 볼 때 26년에 당장 팔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의 판매 일정은 늘 계획이나 이런 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26년에 뭐 팔기 시작해서 27년, 28년 이후로 계속 이제 로봇택시 같은 것이 정말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저건 다 전기차니까요. 어마어마한 사실 배터리 수요가 그냥 뭐 규제와 상관없이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물론 테슬라는 메가팩, 그 다음에 그 파워월 등 ESS 사업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죠. 가정용, 기업용 ESS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사업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그쪽 배터리 수요도 상당히 앞으로 계속 커지기는 할 겁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주력은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계획이 저렇게 뭐 일정한 시차는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것만으로도 사실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은 많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로 자율주행 사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열렬 지원한 그 전리품으로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챙기게 될 거다. 이렇게 하여튼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출시에 따른 수혜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기존에 이제 테슬라에 공급해온 대로 중국에서는 CATL이 주로 이제 공급을 할 거고, LG엔솔 공급 물량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세할 거고요. LG엔솔 이제 난징 공장에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테슬라 쪽에 들어가겠죠. 중국 이해 시장에서는 결국 LG엔솔하고 파나소닉이 여전히 양분해서 아마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그 공급 파트너를 굳이 이제 뭐 교체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중국 이해 시장에서 CATL에 대한 배제는 점점 더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중국 시장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뭐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때는 중국에 생산된 테슬라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를 이제 강화하기 때문에 뭐 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 유럽 내에 LG엔솔과 같은 국산 배터리 공급업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보다는 유럽에서 생산한 테슬라를 상대적으로 유럽에 더 많이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 LG엔솔의 이제 폴란드 공장 같은 데서 좀 더 가동을 많이 해서 테슬라 쪽에 공급하게 되는 식으로 역시나 하여튼 미국과 유럽의 중국 경제 흐름에 수혜를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모델 Y 주니퍼는 중국 내에서는 CATL, 중국 이해 지역에서는 LG엔솔, 파나소닉이 나눠서 공급하는 구도는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것 없다. 미국 내 모델 Y 주니퍼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국산 소재, 특히 배터리, LG엔솔, 파나소닉, 파나소닉은 공개적으로 이제 그 중국 업체 거 안 쓴다고 했고요. 당연히 LG엔솔과 파나소닉을 통해서 받는 배터리도 중국산 소재 감축을 요구할 것이고, 당연히 테슬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배터리에도 중국산 배제를 추진할 겁니다. 그 텍사스 공장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엔캠하고 중국의 티치가 각각 나눠서 반반씩 들어가고 있는 게
올해 이제 한 뭐 1분기 말 2분기 정도부터는 엔캠이 메인 밴드가 돼서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득산텍 코피아 경우에도 지금 중국 틴치나 일본 센트럴 글라스를 경유해서 테슬라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아까 대중국 견제 움직임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테슬라 주니퍼 출시 그리고 테슬라의 전반적인 판매량 회복 및 증가에 따른 수혜를 전액 업체들도 상당히 좀 보게 됐다. 특히 엔캠하고 득산텍 코피아가 주로 많이 보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동아기업은 주력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테슬라 쪽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쪽에서는 엔캠하고 득산텍 코피아가 테슬라의 수혜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 LNF가 가장 큰 수혜이긴 합니다. LNF는 기존에 이번에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것은 NCMA 90에서 이제 NCMA 95의 양재를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이전 모델에서 LG화학가 이제 대략 한 7대3 정도로 공급했다고 뭐 업계에서 하여튼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LG화학은 95까지 업그레이드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LNF가 NCMA 95를 단독으로 이제 양국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LG 엔솔을 통해서. 요번에 하여튼 주니퍼 모델에는 LNF가 LG화학 빠지는 만큼 뭐 최소 30% 이상은 그러면 LNF가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이고요. 주니퍼가 지난해와 같은 판매량을 기록한다 그러면 최소 30-40% 정도의 실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주니퍼를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가 공언한 대로 올해 한 20-30% 정도 추가로 성장한다 그러면 뭐 40-50% 이상 실적이 늘어나는 수혜를 이제 누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LNF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23년에 그 테슬라향으로 그 직납하는 그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테슬라가 이제 그 4680 배터리를 제때 양산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 일정이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테슬라 자체 공장 향으로도 직납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의 재료가 분명히 그 실리콘 음극재를 뭐 중국의 BTR을 제외하고는 글로벌리 거의 유일하게 양산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가치는 분명히 있는 업체이고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6% 7% 뭐 이 정도 섞는 단계란 말이에요. 천연 또는 인조 흑연을 모두 실리콘 음극재로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천연 흑연이든 인조 흑연이든 그걸 거의 대부분 쓰면서 그중에 실리콘 음극재 배합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는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 5%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대전자 재료가 이제 이거는 점점 높여서 7% 8% 향후에 최대는 한 10%까지 올려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래에셋 자료인데요. 테슬라 그 밸류 체인을 보시면 테슬라 자체 물량은 LNF 양극재, 전구체는 에코프로 T, 그다음에 분리막은 SKIT, 롯데 머티리얼즈 동박, 전액은 엔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을 경유해서 들어간 것은 역시 LNF. 그 다음에 LG화학도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니퍼는 일단 LNF 단독으로 들어가는 걸로. 대주전자 재료, 음극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저게 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저렇게 해놓으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수혜를 받는 것처럼 아마 오해나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로서 일부 수혜를 보긴 하겠으나 그 대주전자재료가 대표적으로 음극재 다 공급하는 게 아니다. 저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린 거고, 분리막은 SKIT, WCP 이런 거고, 근데 SKIT보단 WCP가 이제 조금 더 비중 있게 쓰일 가능성이 높겠죠. LG 엔솔이 SKIT 같은 경우는 SK그룹 쪽이라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채택하지 않고 WCP 쪽으로 조금씩 물량을 줄여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은 엔캠은 당연히 이제 LG 엔솔 거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파나소닉을 경유해서 사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득산텍 코피아는 이제 틴치라고 돼 있는데 틴치뿐만 아니라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도
뭐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건 이제 뒤에 파나소닉이 나옵니다. 파나소닉 쪽을 가면 퍼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공급하게 되고 저기 대전자재로 또 나오네요. 저거는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걸 감안해서 하여튼 들으십시오. WCP 그 다음에 동박은 그 SK 넥실리스가 이제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은 엔캠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득산테크피아가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해액은 엔캠하고 득산테크피아가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구조로 갈 거다. 물론 근데 여기서 전해액에 이제 뭐 그래도 메인 밴드는 다 엔캠이 될 겁니다. 그 미국 내에 구축하고 있는 캐파나 고객사들의 이제 공급해온 이력을 이제 감안했을 때 뭐 당장은 엔캠이 메인 밴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4년에까지는 이런 이제 그 공급 실적이 없다가 공급 실적이 이제 늘어나는 게 대표적으로 전해액 쪽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수혜가 테슬라의 본격적인 수혜가 이제 도래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엔캠 득산테크피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건 이제 뭐 그 레드불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 득산테크피아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로 즉 득산일렉트라 중국 틴치를 통해서 LG 엔솔, 테슬라, GM 등의 이제 납품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테슬라 향으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득산 일렉트라가 일본의 이제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을 거쳐서 테슬라에 이제 또 납품이 되는 이 양쪽 경로로 득산 일렉트라는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캠은 역시 테슬라 직납 이거 이제 효과가 직방이겠죠. 이게 가동만 된다고 하면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좀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테슬라 직납 그다음에 LG 엔솔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이제 공급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파나소닉을 통해서 또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캠은 3개 경로가 있는 거죠. 3개 경로. 그리고 이 3개 경로에서 다 거의 메인 밴드 지위를 아마 누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게 득산일렉테라 같은 경우는요. 1월 8일 날 하여튼 계약이라기보다 이 계약 공시에 관한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왔는데 틴치 머티리얼즈가 득산 일렉테라와 OEM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뭐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1월 7일 날 그 광저우 틴치 머티리얼즈 테크놀로지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저게 이제 틴치 중국 업체 중국 이제 본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데조우 틴치 저게 이제 데조우라는 게 아마 이제 텍사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어로 틴치 텍사스가 득산 일렉테라와 OEM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약은 득산 일렉테라가 틴치 텍사스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제품을 가공 및 생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그 틴치 텍사스는 득산 일렉테라에 합의된 처리 단가로 전해질 제품을 가공 및 생산하도록 위임할 것입니다. 위탁 처리의 총량은 25년부터 27년까지 최소 10,0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계약의 서명은 북미에서 회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전해질 제품의 신속한 대규모 생산에 도움이 되며 주요 고객에 대한 근접 공급을 달성하고 운송 비용을 최적화하고 고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회사가 북미 시장에 진출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은 회사가 글로벌 산업 레이아웃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회사 쪽에 뭐 하여튼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회사 쪽에 이제 좀 이 기사의 의미를 추가로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답니다. 이게 25년부터 27년까지 10,000톤 이상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한 3,300톤이네? 그러면 매출 규모로 보면 10,000톤당 1,000억이니까 한 해에 33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는 거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득산 쪽 설명으로는 뭐냐 하면 센트럴 글라스하고 이제 그 지난해 센트럴 글라스 계약이 6월쯤 나왔죠. 그때 이제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파나소닉이나 또 PP 프라임 플랜디드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6만 톤 캐파는 그쪽으로 이미 충당이 돼서 크게 공급이 안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처음에는 틴치가 조금 시큰둥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공장
부지 와보고 이제 실사를 해보니까 뭡니까? 탱크 같은 것들만 새로 이제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몇백억 들여서 탱크만 새로 놓으면 불과 몇 달 만에 그냥 이제 뭐 6만 톤이 아니라 12만 톤으로 충분히 캐파 증설을 할 수 있고 부지는 최대 20만 톤 가까운 캐파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기 때문에 그 실제 캐파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이제 물량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3년에 10,000톤, 그래서 매년 한 3,300톤 정도를 공급받는 걸 염두에 둔다면 틴치가 그랬겠냐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틴치가 매년 최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향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도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틴치가 득산테코피아에 뭐 의뢰하는 물량이 연간 최소 몇만 톤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만 톤 잡으면 3천억이죠. 그것만 해도. 이게 이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게 저 만 톤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틴치가 그 주문을 하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물게 되는 배상을 해야 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최소 금액이 그냥 3년에 걸쳐서 10,000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득산 일렉테라가 틴치에 공급하게 될 물량은 훨씬 더 클 겁니다. 훨씬 더. 트럼프 리스크는 이제 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오면서 이제는 대중국 그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 그 소재 업체들의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에 수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국면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흐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틴치는 지난해 기준으로 거의 50만 톤 정도로 공급해서 물론 중국 시장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틴치는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도 캡킨과 더불어서 뭐 테슬라에도 이제 지금까지는 메인 밴더였고요. 틴치가 미국 내 이제 테슬라 향 이제 메인 밴드였고 GM이나 포드 이런 쪽으로도 계속 다 공급을 하고 있던 업체였어요. 그만큼 북미 내에서도 틴치가 공급하는 전액 물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국 견제 흐름에 따라서 전액은 중국 틴치나 캡캠 같은 것을 밀어내고 엔캠이나 득산 테코피아가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뭐 국내 전액 업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근데 틴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완전히 다 놓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틴치 브랜드로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는 득산 일렉테라가 실제로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약간의 마진만 붙여갖고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구조로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공급은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광물이나 소재 사용한 걸 보면 다 한국 전액 업체가 사용한 전액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틴치는 약간의 이제 마진만 쉽게 말해서 마진 수수료만 먹고 실제 공급은 득산 일렉테라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틴치가 그동안 이렇게 공급하던 거 거기에다가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틴치가 공급하던 물량을 이렇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북미 시장에서 지금 얼마를 공급하고 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 물량이 작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연간 몇만 톤 물량을 결국은 득산 일렉테라가 틴치를 대신해서 생산해서 틴치에 브랜드만 부착해서 결국은 뭐 테슬라든 GM이든 포드든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득산이 바로 이런 이제 대중국 견제 흐름 속에서 바로 이제 수혜를 보는 주요 사례인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시장에 좀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제대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득산테코피아는 당장은 지금 뭐 전액 매출이 안 나오지만 지난해 센트럴 글라스 이게 이제 일본의 전액 1위 업체잖아요. 그 다음에 틴치는 중국의 1위 업체란 말이에요. 이 업체들을 대신해서 미국 북미 시장에서 득산 일렉테라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상당히 커요, 사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양쪽 물량이.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그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가운데 이미 LG 엔솔하고 SK온의 밸류 체인으로 전액 공급 업체로 득산 일렉테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LG 엔솔하고 SK온 쪽에도 들어간다. 그 외에도 한두 개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득산 테코피아의 향후 전액 사업 성장성은 매우 가파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득산
득산 일렉테라의 틴치양 계약은 미국의 대중국 경제 흐름의 수혜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득산이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것 같다. 그리고 틴치를 통해서 또 파나소닉을 통해서 테슬라 향으로 또 들어간다는 점에서도 득산이 테슬라 수혜주이기도 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